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내내 전 국민의 마음을 애태웠던 소개암 침몰 사건이 오늘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요. 코스피는 비교적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지속이 됐고요. 장중에는 또 1700선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침몰과 관련된 원인 규명이 지연되면서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점에는 아직까지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곧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의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죠. 바닥권 급등주 발굴의 1인자십니다. 반딧불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초기암 침몰 사건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15포인트 하락하며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다시 1690선까지 낙폭을 줄여놨습니다. 반딧불이님, 네. 오늘 장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초기암 침몰 사건이 좀 영향을 받고 낮게 출발했습니다만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일시적인 문제다. 이렇게 선도 세력들이 시장을 판단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한 2,3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줬고, 특히 옵션 시장에서도 오늘은 콜 옵션 매수와 풋 옵션 매도를 보이면서 상승 포지션에 포커스를 맞춘 이런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 지수가 좀 장중엔 좀 흔들리긴 했었습니다만은 0.3% 정도 하락세로 마감된 그런 어떤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매수세가 대형 IT주라든지 자동차주에 몰려 있다는 점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줄줄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자, 내일장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반딧불이님? 글쎄,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좀 심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개인들의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은 좀 밀렸죠. 근데 뭐 외국인들의 매수를 해준다든지 또 기관들이 매수해주는 어떤 우량주 개념의 종목군들은 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개인들의 경우는 좀 무차별적인 매수, 특히 실적이라든지 어떤 가치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일단 어떤 투기적인 종목군들 쪽에 좀 천착하는 이런 매매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좀 조절해 나간다면 큰 무리는 없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대형 우량주를 좀 집중해서 매수해보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아무래도 거래소 시장의 대형 우량주들은 여전히 매수 영역에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겠고, 예. 저는 올해 종합지수의 윗방향은 적어도 한 2,500 정도는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 대형주 또 뭐 은행주라든지 아니면 뭐 건설 대표주, 그다음에 뭐 조선 대표주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이런 전략이 여전히 유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라든지 가치가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 매매해 보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최고의 수익 내신 분은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분이십니까? 예, 몇 주 전에 2월 달에 꾸준하게 이 방송 출연해서 예. 이 대박클럽에 좀 기초를 닦아놓은 분이죠. 솔로몬님 오늘
당첨되셨습니다. 예, 솔로몬님은 대박클럽 시작과 함께 2달 정도 계속 같이 하면서 또 투자 강의도 연속해 주셨던 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분입니다. 솔로몬님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솔로몬님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아나운서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은 상승 크게 한 종목들이 없으셨나 봅니다. 가급적이면은 이제 예, 저희 제가 맡고 있는 클럽이 리서치 클럽인데요. 예. 네, 리서치 클럽은 비교적 안전하고 꾸준한 그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 그동안 여러분들을 이렇게 많이 찾아뵙지 못했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다시 전화로라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오늘 어떤 종목으로 고수익 올리셨는지 좀 들어볼게요. 오늘 투자한 종목은 아닙니다. 예. 얼마 전에 투자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이제 차익 실현을 한 종목입니다. 연희정보통신입니다. 연희정보통신이요? 네. 지난번에 왕초보 최은정에 투자 일기했을 때 연희정보통신은 솔로몬님께서 관심 가져보라는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전략으로 이 종목에 공략을 하셨고 얼마나 수익 거두셨는지 좀 들어볼게요. 네, 편입은 한 2주 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좀 오래된 종목인데요. 네, 4,780원에 저희가 편입을 했었었고, 그동안 꾸준하게 보유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거래가 많이 단기 매매를 하는 그런 거래가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오늘 장중에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단기 차익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요. 단기 변동성을 우려해서 일단 차익을 실현시켰던 종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희정보통신으로 그럼 얼마나 수익을 거두신 거예요? 대략 한 17%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17% 정도요? 네, 아직까지 연희정보통신 매수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시고요. 네, 연희정보통신은 기본적으로 올해 본격적인 실적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좀 더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시장에서 연희정보통신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어떤 형태로든 지분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물론 이러한 부분 이외에도 삼성전자향 LED 패키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장 마감 후에 자사주 매각 공시가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이러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희정보통신으로 고수익 올리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략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한 종목만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실적 호전 종목들이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예. 네, 작년에 굉장히 큰 실적을 보여주었고 또 1분기에도 꾸준하게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우주 일렉트로를 단기 관심권에 두고 접근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주 일렉트로요. 네, 예. 네, 좀 더 자세히 좀 여쭤볼게요. 어떤 호재가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주 일렉트로는 LCD나 휴대폰 쪽의 커넥터 생산 업체인데요. 작년과 올해 지속적인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IT 부품주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IT 부품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정 가격이라고 평가하는 이익 기준으로의 접근 기준치는 대략 PER 기준으로 약 8배 정도를 갖다가 적정한 가격 수준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접근하게 되는데요. 올해 우주 일렉트로의 실적은 PER 기준으로 약 6배 정도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약 3만 원대까지의 가격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비싼 주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네,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주 일렉트로 실적 개선 및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솔로몬님. 네. 대박클럽에 출연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저보다는 더 뛰어나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예. 네. 많은 더 뛰어나신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많은 기회를 가지시고 또 나중에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또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솔로몬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꼭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연결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솔로몬님께서 연희정보통신으로 16%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셨다는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갈게요. 국내 증권시장 개장 직전에 폐장하는 미국 뉴욕 증권시장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을까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가 그 대답을 들려드립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폐장 10분 전과 폐장 후 10분간을 집중 분석하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 미국 시장의 거래 종료 전 마지막 10분을 통해 그날 뉴욕의 놀랄만한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장 종료 후 주식, 채권, 통화, 원유 시장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변동 상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한밤에 미국 뉴욕 증권 시장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주식 투자에 나서기 전 꼭 시청하십시오. 세단, 쿱,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You check this out right here. 예,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시작에 앞서서 지난주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지난주 퀴즈 내용은 매수 종목을 선정할 때 업황이 살아있는지와 또 이것이 있는 종목인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였는데요. 정답은 1번 성장성이었습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전문가들의 종목 추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돌발 퀴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고수의 투자 비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님, 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좀 기술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테크닉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방송에서 테크닉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터치를 해드려도 실제 매매를 해 나가시는데 이렇게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실제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서 오늘 방송에서는 좀 일반인들이 쉽게 좀 기억을 하셔서 매매해 나갈 때 매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투자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투자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퇴출 위기에 몰린 코스닥 상장 법인이 28개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들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금이 3천억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욱더 오늘 반딧불이님의 그 강의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됐는지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 코스닥 저가주 매매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싼 종목은 피해라 이런 예,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 코스닥의 많은 종목군들은 액면가가 500원짜리죠. 그리고 또 일부에는 뭐 코스닥이 액면가 100원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착시 효과, 착시 현상을 좀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액면가 500원의 경우에 주가가 1,000원만 되더라도 주가는 굉장히 비싼 거죠. 이를테면은 그 거래소 시장의 액면가 5,000원짜리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닥 종목 1,000원이면 거래소 종목 기준으로 액면가 5,000원 기준은 10,000원이거든요. 결코 싼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코스닥의 뭐 1,000원짜리 미만이라든지 또 액면가 미만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는 부도 위험도 매우 높고 그 주가라는 것이 그렇죠. 주가가 싸게 이렇게 그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다 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싼 주식들 같은 경우는 특히 부도 가능성 혹은 코스닥 시장의 퇴출 가능성 최근에 업계에서의 그 많은 종목군들의 감사가 굉장히 그 회계 감사가 엄격해지고 있고 또 최근에 올 3월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1분기
그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이 이제 오면서 여러 종목군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죠. 감사 거절을 당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폐 사유 발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이제 그런 경우도 발생되고 있는데 일부 종목은 좀 요번 같은 경우 시총이 한 4천억 대 있는 종목 가운데서도 이제 상폐 사유가 발생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종목군들은 저가주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가주는 되도록 좀 피하자. 그런 말씀을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닥의 저가주, 그러니까 너무 싼 종목들은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말씀 주셨고, 그 다음번에는 어떤 것들에 좀 유념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 재무구조가 좀 부실한 종목은 매매를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게 두 번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재무구조 최근 같은 경우 그렇죠. 최근에 반기말 또 사업 연도말 기준으로 해서 자본 잠식률이 한 50% 이상인 이런 종목일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는 부분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기 자본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역시 또 바로 관리 종목에 지정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업 연도 말 감사 의견이 부적정이거나 또 의견 거절일 경우에는 상장 폐지도 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적어도 부채 비율이 뭐 수백 프로 이상씩 되고 유보율이 뭐 100% 이하인 뭐 그런 경우나 혹은 자본 잠식이 일부 된 그런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 그 가장 기본적인 요약 이 대차 대조표라도 열어서 HTS 열어서 확인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재무 구조가 우량한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재무 구조를 살피라는 말은 뭐 모두가 알고 있지만 급등주를 쫓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투자 전략 세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그다음에 매출액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매출액이 지나치게 적은 종목군들의 경우는 매매를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사업연도가 30억 미만인 경우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사유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3년 연속 그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경우에는 상장 폐지 조건이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50억 미만인 상태가 이 사업보고서 제출 2기일부터 한 60일간 그 기간 동안에 연속 10일 또는 누적 20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최근에 지정된 종목군들의 경우에 점 하한가로 계속 빠지는 그런 종목군들도 예를 들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그동안에 꾸준하게 수익을 냈더라도 단 한 번의 실수로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출액이 지나치게 적은 종목군들은 매매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코스닥 저가주 매매는 자제해라. 그리고 재무구조가 부실한 종목은 매매하지 말아라. 매출액이 적은 종목도 좀 제외를 해둬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밖에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특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장중에 HTS에 그 뉴스가 딱 뜰 때 보통 추격 매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정보가 원체 빠르게 이렇게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장중에 HTS에 그러니까 그 어떤 종목에 대한 재료가 뜰 때 매수를 하게 되면 보통 늦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미리 선취매한 세력들이 오히려 장중 뉴스가 나올 때 고가에서 매도치고 단기적으로 이익을 실현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장중에 뉴스가 뜨면은 그게 좋은 종목인 줄 알고 바로 따라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좀 물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종목의 매매를 좀 자제하시고 오히려 정말 그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선취매해 나갔다가 오히려 장중 뉴스가 뜨면 고가 매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장중 뉴스가 나오면 무슨 호재 떴다고 매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미 뉴스가 떠버리면 늦은 거죠. 이미 호재가 터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수들한테는 오히려 당할 수가 있다. 꼭 기억을 해둘 것이, 그래서 장중 뉴스가 나는 종목군들은 절대 추격하지 말자. 그리고 오히려 장중 뉴스가 나오면은 그 종목의 기업 실적이라든지 어떤 그 기술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뒤져보면서 오히려 며칠 지켜보면서 오히려 관심을 두는 전략이 좋지, 바로 추격 매수하는 그런 매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매수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중에 뉴스가 발표되는 종목들 추격 매수는 자제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다음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글쎄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좋은 종목군들이라고 하더라도 3일 연속 상승하면 4일째는 좀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5일 연속 상승하면 6일째는 좀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의 같은 경우는 5일 연속 상승한 종목을 추격 매수한다든지 단기 상승 일수가 큰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시면서 기술적 흐름과 혹은 기업 내용이 좋은 종목군들이 하더라도 눌림목을 좀 노렸다가 기다렸다가 좀 여유를 가지고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시면 아무래도 실패를 좀 줄이고 실수를 줄이는 그런 어떤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네, 3일 연속 상승한 종목은 나흘째 그러니까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유의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하는 겁니까, 반디프리님? 네,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죠. 예. 그게 관건인데, 저는 이제 하이리치에서 증권방송, 라이브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수 종목에 대한 어떤 기준도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물려도 좋을 종목,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일시적으로 좀 손실을 봐도 좋을 종목을 보통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결국은 일시적으로 물려도 좋은 종목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어떤 수익성, 또 성장성, 안정성 이런 어떤 적어도 세 박자, 그러니까 3박자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종목군들을 기술적 흐름을 감안해서 보통 눌림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매수 어떤 급소 자리에서 보통 이제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켜봐야 되시고 또 꼭 매매 원칙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실적과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군들을 항상 매수를 노린다. 꼭 이런 부분들을 꼭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실적과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골라라. 그러니까 PR이 낮은 종목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네요. 또 다른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제가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얘기는 일테면은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상당히 높고 특히 주당 순이익 곱하기 시장의 평균 퍼 10배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평균 퍼 10배 곱하기 해서 한 10,000원 정도는 일반적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의 경우에 어떤 종목이 이제 EPS가 1,000원이고 주가가 한 8,000원이다.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20-30% 정도는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저평가 어떤 기준을 볼 때 그 회사의 주당 순이익을 먼저 좀 본다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좀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제 퍼가 적어도 10배 이하 정도의 종목이라면 현재 상태에서 좀 저평가 메리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BPS라든지 이를테면 가치주 개념의 종목군들은 주당 순자산 가치가 적어도 현재 주가 대비 좀 높은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PBR이 1배 이하라든지 그런 어떤 저 PBR 종목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적 지표라든지 가치 지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종목 매매를 해나가는 그런 어떤 버릇,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실적과 가치 대비 저평가 있는 종목들을 고르고 되도록이면 눌림목을 노려서 이렇게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해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친구를 통해서 혹은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종목을 추천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친구 이제 좀 여담삼아 말씀드리면은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종목을 좀 자랑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거 세력주대 이 종목이 지금 2,000원인데 3,000원 보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유언비어를 유포해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홀딱 거기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작전주 일명, 세력주 이런 것들을 고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본인한테 그 종목에 대한 극비사항이 넘어왔다라는 얘기는 이미 세력들이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세력들은 주식을 털기 위해서 어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차라리 그냥 지켜만 보시고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에 일반인들이 낭패를 보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이거 뭐 몇 배 보낸대 이런 얘기를 너만 알고 있어.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취약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예, 너만 알고 있어라고 예, 그게 얘기하는 아주, 종목들 예, 모두가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종목들일 가능성이 더 많겠다. 아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나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딧불이님, 네. 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종목들을 매매를 자제하라라는 말이 있던데요. 그건 또 왜 그런 겁니까? 특히 코스닥 종목군들의 경우는 그 기업을 저 이런 얘기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요. 어떤 정말 기업을 위한 어떤 경영인들 그런 기업인들이 예, 물론 계시기도 하지만은 일부 어떤 그 종목군들의 경우는 어떤 그 투기적으로 어떤 머니 게임을 위해서 기업을 인수하고 차액 그것에 대해 어떤 그 차익을 남기려는 어떤 일부 좀 부도덕한 어떤 대주주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종목군들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조금 경계를 하는 일테면은 그런 종목군들 가운데 부실한 종목군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종목군들 가운데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든가 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대주주가 좀 무리하게 많이 바뀌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 부분도 좀 그 말씀을 드려봤는데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 밖에 매매를 자제하면 좋을 만한 종목들 또 다른 예들이 있을까요? 뭐 증자를 자주 하는 기업들도 조금은 좀 부담스럽죠. 예. 그리고 뭐 전환사채를 자주 발행한다든지 뭐 증자를 자주 하게 되는 경우도 최근에 그 상패 요건에 들어가서 요번에 문제가 된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좀 증자를 지나치게 많이 하고 특별하게 무슨 그 뭐 설비 투자라든지 어떤 그 사업과 관련된 어떤 그 자금 수요에 의해서 증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주주의 어떤 다른 어떤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증자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이후에 나중에 개인들의 투자자들이 자금이 끌어들인 다음에 대주주 지분은 감소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증자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챙기는 뭐 이런 대주주들도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자 부분 또 전환사채 부분 또 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이왕이면은 좋은 종목으로 이왕이면은 대주주도 탄탄한 종목으로 또 외국인도 매수한다든지 또 기관도 매수한다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하면 안 해도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반딧불이님께 피해야 할 종목들 그리고 꼭 이 종목은 이런 것들을 살펴봐라 하는 종목들까지도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투자 원칙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도 돌발 퀴즈 문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 강의 잘 들으셨다면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문제 나갑니다. 화면 보시죠. 예,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자주 바뀌는 종목은 매매를 자제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주주, 2번 전화번호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조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즈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갈게요.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들은 어떤 종목들을 표트로 구성을 해서 또 얼마나 수익을 거두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반딧불이님께서는 바닥권 급등주 발굴의 1인자답게 2주 전에 출연하셔서요. 실적 대비 저평가주죠. 모베이스와 하나마이크론을 포트에 편입을 하셨는데요. 네. 두 종목 모두 고수익을 올리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얼마나 수익을 거두셨는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있는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포트폴리오로 편입한 종목이 모베이스라는 종목이었죠. 예. 삼성전자 태블릿 PC 출시 수혜 종목군 또, 그 이외에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화면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편입한 날이 요 날이죠. 2주 전에 월요일 날이었는데, 16,000원 정도 편입을 말씀드렸는데, 장중 저점으로 정확히 16,000원을 기록을 했죠. 장중 정확히 16,000원을 기록한 이후에,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15,500원까지도 밀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예. 예, 오늘 월요일이죠. 예, 아주 멋지게 종가 신고가를 치고 나왔습니다. 예. 19,000원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까지 기록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요. 16,000원 매수가 기준 잡고 18.75% 상승률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추가 상승을 겨냥을 하고 좀 더 보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적어도 요번 주까지는 좀 흐름 봐가지고요. 적어도 요번 주까지는 좀 보유를 하고 싶고요. 만약에 요번 주 내도 지속적인 신고가 행진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다음 주까지도 좀 보유를 해보고 싶은 종목군입니다. 적어도 이 종목은 제가 애초에 처음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EPS 즉 그 주당 순이익이 3,700원대가 되는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래서 적어도 16,000원에 매수를 하면은 2배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18.75% 수익률이죠. 요거 가지고는 좀 양이 안 차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들고 갈 생각입니다. 예, 추가 상승이 알겠습니다. 기대되는 종목군이에요. 네, 기업의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베이스를 향후에도 조금 더 들고 간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유 기간은 현재 한 2주 정도 되고요. 수익률이 18% 이상 나고 계신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인데요. 이 종목도 역시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마이크로는 예. 지난주에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24일 수요일 날 한 10% 정도 이익을 실현하고 우선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아무래도 7,500원 이상의 매물 부담이 좀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빠져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 하나마이크론을 단기 이익을 실현했지만 그래서 한 10% 정도 이익을 실현했지만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이 종목의 적정가는 적어도 한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는 갈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1차 10% 이익은 실현했지만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재매수도 한번 좀 노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보유 기간이 한 7거래일 정도 되셨고요. 수익률은 10% 정도로 보시고 나오셨는데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생각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에 아직까지는 모베이스는 갖고 계시고 하나마이크론은 매도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번 종목도 제2의 모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아주 우량 종목군인데요. 예. KNW라는 주식입니다. 네, KNW요. 예, 코드 번호가 105330 KNW라는 종목군인데 이 종목도 오늘 19,200원으로 마감이 되면서 조금 조정이 받았죠. 오히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저점 매수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그 LG전자의 그 버더리스 TV 확대 수혜 종목군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3D 관련 테마군으로도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죠. 그리고 특히 KNW의 주력 부품이 이 DOF라고 특히 이 디자인 오리엔티드 필름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성장이 계속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요것뿐 아니라 이제 블랭킷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 블랭킷은 지금까지는 PDP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이제 LCD 재료 쪽으로도 소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년에 대한 성장성도 굉장히 뛰어난 종목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19,200원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종목이 올해 2010년도에 매출이 한 1,000억이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54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작년 84억에서 120억 정도로 한 50% 이상 증가가 전망되면서 내년의 영업이익도 올해 150억 원대에서 내년에는 한 170억에서 1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되고 있어서 중장기 상승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종목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한 19,200원 정도의 매수를 들어간다면 19,000원 전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9,000원 전후 가격대에서 매수를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한 23,000원 이상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와 실적을 뒷받침한 이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장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제가 19,000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지만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19,000원 전후 가격이라면 부담 없이 매수를 해줘도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예상 EPS가 한 2,700원대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최소한 27,000원 정도는 갈 수 있는 종목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대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멘텀이 좀 더 강화된다거나 현재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9%대 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난다면 한 중장기로 볼 때는 3만 원대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종목군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에는 이제 손절가가 18,000원 정도가 제시가 돼 있던데요. 손절가는 저 정도로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예, 그 정도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제가 아무래도 좀 이 포트폴리오 기준이 단기로 좀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예. 한 23,000원 정도로 일단 좀 단기 목표가는 잡아놨습니다. 예, 급등주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따라가기가 참 힘든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들고 간다면 고수익 올릴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나 매도 기준을 좀 급하게 주지는 않을 종목이겠죠? 아, 그렇죠. 이 종목은 급등나가는 종목이 아니라 예. 안전하게 차분히 만만하면서도 이제 꾸준한 상승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는 종목군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반딧불이님께서 주신 종목 다시 한번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목표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KNW고요.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19,2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매수가는 19,000원 정도로 주셨고 목표가, 단기 목표가입니다. 23,000원 정도로 주셨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3만 원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손절가는 18,000원 정도를 주셨습니다. 자,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반딧불이님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반딧불이님께서는 2주 후에 또 다시 출연을 할 예정이시니까요. 그때는 이 종목들이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 어떤 종목을 상담을 해드릴까요? 예, 제가 딴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 예. 화신테크, 화신테크요? 화신테크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한 80, 9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예. 제가 한 2007년경 정도에 제가 48,000원 정도에 제가 매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자동차 차량 금연계통 해가지고, 이 기술력도 상당하고, 그때 제가 매입 당시에 그렇게 제가 보고 이걸 샀는데, 이게 지금 보면 상당히 지금 주가가지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최하위권에 지금 있어가지고, 이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떻게 될지 제가 궁금해서. 시청자님. 예. 매수 비중이 얼마나 되시다고요? 제가 매수비는 대략 한 48,000원 정도, 그때, 4,800원 정도에, 그때 제가 했거든요. 예,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비중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한 8, 9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대략 한 500주, 600주 정도, 그렇게 지금, 500, 600주가 아니다. 하여튼 이게 제가 금액으로 따지면 제가 한 5천만, 한 5, 6천만 원 정도 제가 돈을 들여가지고 매입을 했거든요. 예, 화신테크를 4,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현재 보유 비중은 한 80% 이상을 갖고 계시다. 2007년에 매입을 하셨다면 현재 한 거의 3년 정도를 계속 들고 계시는 상태인데요. 손절가는 이미 지나치셨고 앞으로 이 종목 화신테크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 사실 때 기대하셨던 그런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을지 반딧불이님께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많이 들고 계시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오늘 방송 들어보시고요. 앞으로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반딧불이님. 예. 네, 3년을 들고 계셨어요. 예, 보니까 제가 2006년도 하반기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등록 초기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정말 인간 승리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장기 투자를 하시고 계신데, 4,800원대 매수를 하셔서 최저가가 475원까지 10분의 1 토막이 날 때도 안 파시고, 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2008년 10월 28일 날 475원까지 빠졌었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잘 극복을 하셨습니다.
여윳돈으로 투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극복이 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인내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이 그렇게 뭐 나쁜 종목은 아닌데, 좀 작년부터 좀 실적이 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4,800원까지 가려면은 현재 가격대에서 아직도 올라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이를테면 여기서 이만큼은 더 올라가야 그 매수가를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만 여기까지 가야 매수가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현재 위치가 여기 1,710원인데 1,710원 자리에서 이만큼 많이, 그러니까 지금 가격 대비해서도 한 2.7, 8배 정도의 추가 상승을 해 나가야 이 가격대에 도달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투자 비중이 지금 한 7, 8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작년 실적 대비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매출이 한 199억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7억, 순이익이 한 25억 정도 나왔는데 재무조도 괜찮습니다. 재무조 괜찮고 순이익 대비 현재 가격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이고 PBR이 0.5배 수준. 그러니까 적어도 이 종목은 적정 가치를 따지면은 한 3,500원 정도까지 가능성은 있는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정도 가격대 3,500원 정도까지 적어도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실적 전망치는 아직은 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 실적 전망치가 나와준다면 그 실적 전망치를 보면서 적정가를 좀 더 산출해 보겠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적어도 3,000원에 3,5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 여전히 주가는 싼 상태입니다. 여전히 주가가 싼 상태라서 지금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나가고 있는데, 일종의 이런 패턴들은 지금으로 봐서는요 더 갈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급등나갔다가 최근 같은 경우는 2,000원, 2,300원대까지 올라갔다 다시 되밀리면서 1,500원을 깨는 그런 흐름까지도 만들어지긴 했었습니다만은 가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기간이 2년 한 6개월 정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나머지 가지고 있을 기간은 한 1년 정도, 적어도 6개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기간을 좀 가지고 넘어가시면 지금 상태보다는 많이 거의 원금을 회복하든지 아니면 원금 회복 근처까지는 적어도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오래 참아오셨지만 앞으로 조금 더 참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힘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년도 기다리셨는데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정도 못 기다리시겠습니까? 자, 조금 더 기다리시면 매수가 회복할 수 있다는 조언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자, 문자 보내실 때 관련된 재밌는 내용이라든지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면 채택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겠죠? 자, 이번 종목은 빅텍입니다. 4,850원에 20% 정도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오늘 방위산업주가 급등하면서 상한가까지 올랐어요. 네. 그 전까지는 매수가를 회복하지 못했었는데 이분이 오늘 파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파셨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 빅텍이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 빅텍이 하는 일이 이제 방산 관련 전자전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또 전원 공급 장치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외국계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 마감되고 상한가 자리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실제 이 종목의 어떤 실적 기준 논리로 보게 될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1억 정도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실제 현재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 약간은 좀 고평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볼 때 지금 주가가 5,300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 EPS가 258원 정도 된 걸로 본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3,000원 이상은 고평가다. 물론 RFID 테마로서의 어떤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제 논리로 볼 때는 좀 내일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거나 상한가 마감하지 못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 대비 수익이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네, 이슈로 인해서 급등한 방위산업 관련주라든지 경력 관련주들은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이니까요. 이 그 빅텍이라는 종목도 내일 상승이 나왔을 때 차익 실현해 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AD모터스입니다. 매수가가 3,700원이시고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50% 정도를 갖고 계신데 최근 들어서 점 상한가를 몇 번을 쳤습니다. 그리고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태인데요. 반딧불이님. 사실 전기차 관련 테마군으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요. AD모터스는 제가 아까 좀 피해야 될 종목군 가운데 매출이 크지 않은 종목,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 예. AD모터스가 실제 2009년도 매출이 34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매출이 크지 않은 종목인데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 종목군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종목군에다가 투자 비중을 3,700원에 50%를 투자해놨다는 얘기는 이건 잘못된 매매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늘 6%의 하락률을 보여줬는데 오늘 파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만약에 못 파셨으면 내일이라도 좀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자리에서부터 감자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 자리에서부터 점 상한가를 몇 번 치면서 2,500원에서 거의 단숨에 며칠 만에 90% 가까운 단기 상승률이 기록이 됐는데 이건 무리한 상승입니다. 이건 무리한 상승이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욕심을 내고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방송을 오래 해왔지만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는 무조건 매도 의견을 내드립니다. 나중에 잘못될 수도 혹시 있을지 몰라서 내일 반등 이용해서 무조건 팔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지켜야 될 원칙을 말씀드렸던 거 꼭 기억해 나가시고 매출이 1년 매출이 34억밖에 안 됩니다. 여담삼아 말씀드리면 요즘엔 동네 음식점도 한 달 1년에 매출이 50억짜리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갈비집보다도 안 되는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주가가 3,470원이라는 얘기는 엄청난 고평가죠. 얼른 팔고 나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반딧불이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다음번에는 꼭 좋은 수익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반딧불이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다시 한번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못 들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자주 바뀌는 종목은 매매를 자제해야겠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주주, 2번 전화번호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